팔로우라고 해야 되나? 구독하는 이제 분이 계셨어. 그분이 이제 갑자기 속보라고 이제 리트윗을 하신 거야. 전원 구조라고 이제 그때는 돼 있었거든.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.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 들어왔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. 전원 구조라니까 다행이다. 그 말을 믿고 설마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? 설마 사람 목숨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어? 영어학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이제 거실에 계셨거든. 그리고 그 뉴스 전문만 하는 그런 채널 있잖아. 그 채널에서 영상을 계속 돌리고 있었어. 그 침몰하는 그 영상을 계속 돌리고 있었어. 엄마가 되게 울고 계시더라고. 나는 울진 않았는데 되게 약간 이게 현실이 아닌 느낌. 맞아. 약간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너무 거대하고 맞아. 너무 끔찍하면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체감이 들 때가 있잖아. 근데 맞아. 그 역치를 넘었다는 느낌 때문에 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. 무기력하다는 느낌도 사실 그때부터 슬슬 들기 시작했는데 나는 TV를 틀 때마다 그게 계속 나왔잖아. 오른쪽에 막 실종자, 생존자, 사망자의 수가 계속 떠 있었는데 그 실종자 숫자가 안 줄어드는 거야. 그게 며칠이 지나면은 이게 점점 나올 줄 알았는데 맞아 아니었어. 그 숫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제일 약간 배신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가 분명 전원 구조라고 했는데 맞아. 돌아오니까 사망자 수가 몇백 명 정도, 100명 정도 되는 거야. 실종자 수도 되게 많아. 그럼 도대체 몇 명을 구한 거지? 가라앉기 직전까지는 또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SNS에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. 그 짧은 영상에 보면은 가만히 있으라는 그 안내 방송이 참 맞아. 그것도 좀 나름대로 충격이었던 것 같아. 왜냐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치.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얌전히 있고 얌전하다는 건 칭찬이잖아. 어른들의 말을 다 들으면은 너희들은 뭔가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팽배하잖아. 한국 사회는 안전망이라던가 뭔가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었어. 그걸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. 세계가 무너진 느낌? 그렇다고 내가 세상을 엄청 아름답게 보지도 않았는데도 적어도 이게 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.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른의 말을 믿고 그거를 따르면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.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.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.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날 우리나라 어떤 나라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는데 그 뒤로는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? 나라가 맞는 걸까? 나라라는 거는 사실 나는 최소한 사회 공동체가 우린 이런 시스템에서 살기로 같이 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뭐 약간 거대한 집단이라고 약간 보거든. 이런 법과 질서가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과 질서를 같이 따르기로 합시다 하고 그럼 법과 질서가 어겼을 때는 그 사람을 뭐 징치하던가 아니면 뭐 개선을 돕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예 맞아. 느낌을 많이 받았어. 그 당시 대통령이 되게 늦게 도착했잖아. 한 7시간인가 9시간 지나서 도착을 했잖아. 갔다 왔잖아. 그 팽목항에 이제 최선을 다하도록 모든 분들한테 부탁을 했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구조 소식을 모두 함께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. 또 갔다 오는 장면이 찍혔는데 막 유가족들은 당연히 오열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약간 영문을 모르겠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디가드들 보호를 받고 이렇게 나가는데 참 TV를 앞에 두고 그랬어.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언니가 그러는 거야. 네가 뭘 아느냐. 대통령은 매분 매초 단위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. 그러니까 저렇게 늦을 수도 있는 거다. 옆에 있는 아빠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야.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. 결국 들통이 났잖아. 사실 직무에 태만했었고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했어. 드라마만 보고 있었다는데 분초 단위로 움직인다고 했지? 뭐 이런 식으로 언니한테 얘기를 했었어. 그랬더니 약간 입을 다물어라? 닥쳐라? 뭐 이런 식으로?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지. 있다는 거? 나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선생님이
그거 그냥 교통사고 같은 건데 책임을 지라 하냐 하면서 노란 배지 같은 거 다는 애들한테 떼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 주변에 있다는 게 뭔가 무서운 어떤 것 같아. 어디 뉴스에서 이런 애도 기간 때문에 관광지에 오는 사람도 줄고 관광지에서 사는 사람들의 피해 뭐 경제적 이런 거나 그걸 잊고 신나게 노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하자라는 뭐 약간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 거야. 좀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어. 저런 얘기를 내보내는 게 맞아. 과연 맞는 것인가? 응.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유가족이 아닌 내가 봐도 응.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응. 당신들이 애도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거는 응.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게 된다. 응.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.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뉴스에서는 애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고 교통사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일이 내 일과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너가 어떻게 이 사건을 나의 일로 가져올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어.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계속 하긴 했었어. 투발 규정이 진짜 까다로웠거든. 응. 귀 밑 한 5cm인가? 응. 안내 일기 같은 거 보면은 응. 유대인들을 응. 가슴에 별을 달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용소로 갔을 때 머리를 짧게 깎으라든지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느낀 게 이게 머리를 단순히 자르라는 게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들의 몸이라던가 이런 거를 행동이라던가 이런 걸 통제를 할 수 있다. 사실 진짜 의도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. 아무런 가치 없고 되게 사소한 부분까지도 뭐라고 지적을 하고 그 학생들이 순응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는 너희의 사소한 것까지 규정할 수 있고 간섭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말을 들어라 이런 느낌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단 말이야.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런 규정에는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런 걸 지키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보상이라던가 뭐 안전하게 되겠지 뭐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니까 약간 이런 의식의 흐름에서 그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. 두발 규정이라고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폭력적인 논리가 있잖아. 근데 그게 세월호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과 머리를 잘라라라는 말이 겹쳐지면서 이 사건이 그냥 되게 불운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지. 똑같은 논리 하에 내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게 된 거잖아. 그지. 난 그냥 안 죽었을 뿐인 거지.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. 그런 글도 봤는데 인간은 원래 자기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. 자기 말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그럼 사랑하는 인간은 뭐지? 이럴 때 자기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힌데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그거는 나를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.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. 근데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건 되게 본능적인 거잖아.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너도 곧 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게 사랑하는 사람을 늘려간다는.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팽목항으로 달려간 사람들 중에 5.18을 겪은 가족들도 있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겪은 사람들도 있고 천안함 유족들도 있었다는 거야. 그러고 나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다시 싸우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일을 반복할 수 없다는 거잖아. 다른 사람에게는 이 고통을 겪게 할 수 없다는 거야.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말로 너가 말한 것처럼 나를 아주 모르는 타인까지 확장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세랑 작가님 어느 소설이었는지 기억 못하는데 피프티피플이었나? 거기에서 그러더라고.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뭐 유가족은 왜 저래 막 얘기가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있던 여자가 이런 말을 해. 근데 그거 알아? 지금 우리가 보호받는 모든 법들은 유가족들이 만들어낸 법이야.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. 그냥 당장 내 일상을 살아봐도 나는 지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근로계약서 쓰고 최저시급을 보장받고 그런 다 보장을 받고 일을 하잖아. 근데 그것도 이제 가만 보면은 청계천을 지나가면 알 수 있고 청계천에 이제 동상으로 있는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이름 모르게 이제 사라져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는 건데 그런 것 같아. 그 일상을 영위하는 게 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니까.
박근혜가 대구 왔다고 꽃 받고 라디오에서는 축하하느니 뭐 이런 거를 보니까 소년이 온다에서 광주 그 시민 광장 같은 데에서 분수대가 나오니까 그 시청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분수대를 틀 수 있냐,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분수대를 틀 수 있냐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. 어떻게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아직도 편목항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박근혜가 웃으면서 집에 가는 장면을 뉴스에서 틀 수 있나. 대학에 이제 입학했을 때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고 그랬으니까 이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었는데 이번 대선 결과를 보고 나는 참 그래도 진짜 착잡했어. 왜냐면은 그때 여당은 정말 한 게 없었거든. 중학생밖에 안 되는 내가 보기에도 그 사건은 너무 유야무야 넘어갔고 그때 당은 뭔가 그건 애초에 우리 권한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리고 뭐 그 뒤로 이제 대선에서 또 패배를 했잖아. 결국 탄핵 정국이 들어서가지고 그러면은 자정작용을 좀 하자라는 사람도 등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. 근데 그렇게 이제 5년이 흘렀는데 난 좀 그럴 줄 알았거든. 이런 마음이라던가 이런 충격을 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닐 테고 최소한 그 일이 되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당을 다시 여당으로 돌리는 일은 안 하지 않을까. 젠더를 이제 또 갈등 조장하고 뭐 여가부 폐지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걸어서 결국 표를 얻은 거잖아. 사실 좀 많이 두려워 한편으로는. 다시 우리는 그 전 5년 전으로 어쩌면 8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걸지도 모르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건 사고가 날까. 근데 거기에 내 친구, 내 가족 이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없다고 보장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게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사고를 당해야 마땅하다거나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없는데 그런 사고가 또 일어나면은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.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만큼 무력한 게 없잖아. 세월호 유가족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. 자기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는 삼풍백화점 때 자기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. 요즘에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. 나는 그런 어른들이 싫었거든. 근데 나도 이제 이미 어른이 돼버렸고 그런 어른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고 어쩌면 지금이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는 그냥 많이 미안하더라고. 이제 고등학교 중학생인 여자애들 중에는 이제 페미니즘이 사실 뭐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뭐 SNS를 퍼져가지고 10대 어린 여자애들도 아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. 좀 미안한 거야. 대놓고 이제 혐오하는 정부를 막지 못했으니까. 나는 투표권이 있는데 막지 못했으니까. 내 탓이라고 할 순 없지만 내가 아예 책임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.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모르겠어. 앞으로 5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고가 일단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. 그런 생각을 해. 이제 어렸을 때 정치하면은 되게 어른들이나 하는 거고 요즘에는 그렇게 멀리 있다는 생각도 안 들고 사람들 흙탕물에 비유를 하고 그러지만 정치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. 내 생존과 직결돼 있지. 직결됐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지. 결국엔 말해야 된다. 그지.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말을 해야겠구나 이런 필요성이 점점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.